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아도베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으면 하는 요청글을 올려주셔서 아도베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도베는 Brand Infrastructure Industry 쪽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CRM 쪽이랑 경쟁사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관심이 가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저희 일상생활에서 아도베는 매일매일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이 갑니다. 그렇다면은 Software as a Service라는 마켓 쪽에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아도베니까 먼저 시작하기 전에 Software as a Service SaaS가 뭔지 간단하게 보자면 말이죠.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SaaS, SaaS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일 서비스를 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은 아도비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도비 매출액, 레비뉴를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말이죠. 아도비 매출액은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2분기 때는 3.13 빌리언 달러로 3조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 분기에는 3.09조를 기록했고요. 그 전전 분기에는 2.99조로서 이렇게 매출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은 이 gross profit이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gross profit 또한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서 그 매출액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COGS를 빼면은 나오는 게 바로 gross profit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제품에서 나오는 그 이익이 이렇게 계속 오른다는 것을 장시간에 걸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을 보겠습니다.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하나의 특정한 제품이 그 기업에게 벌어다주는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요. profit margin은 전체적인 그러니까 비용을 그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잡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을 잡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gross margin보다 profit margin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86.70%로 굉장히 높은 확률 퍼센테이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도 이제 회사가 돈을 벌고 있느냐 벌고 있지 않느냐를 볼 때는 profit margin인데 이 profit margin이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35.20%입니다. 여태까지 이제 2010년부터 2019년, 2020년까지 봤을 때는 가장 높은 profit margin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요, balance sheet입니다. 이 밸런스 시트 같은 경우는 회사의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캐시를 갖고 있느냐를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asset distribution 해가지고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cash and cash equivalent에서 3.04 빌리언 달러 3조의 캐시를 갖고 있네요. 15%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current investment로 해서 1.31 빌리언 달러 1.3조 정도를 투자에 넣고 있어요. 6.52%. 이걸 합치면은 말이죠. 4.3조로 빠르게 이제 쓸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돈은 4.3조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intangible은 무형자산이고요. receivables 나중에 받는 돈이니까요. 일단 가용할 수 있는 돈, 즉 current investment와 cash and cash equivalent를 합치면 4.3조 정도의 돈을 가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iability distribution 부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non-current debt는 4.61 빌리언 달러로 이제 장기적으로 12개월 이상 이제 뭐 은행이나 이런 기관에 갚아야 되는 그런 돈은 약 4조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urrent debt는 85 밀리언 달러니까 뭐 그렇게 크지 않네요. 여기 deferred revenue는 3.46 빌리언 달러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내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회사가 다 받지 못한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은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할 때 뭐 한 달에 뭐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매달 내야 되잖아요. 12월 중에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냈는데 그 중에서 11개월 동안은 아직 돈을 다
회사 입장에서는 못 받은 셈이죠. 그러니까 그 11개월만큼을 deferred revenue로 잡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나중에 구독자가 취소를 할 수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는 돈으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바로 liability distribution에 잡힌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debt가 아닌 거죠. 아직 debt라 볼 수 있는 돈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deferred revenu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non-current debt를 보시면 4.61 빌리언 달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4.3조 정도 가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물론 non-current debt 같은 경우가 좀 더 많긴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로 봤을 때는 아도비는 굉장히 건전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도비의 캐시 밸런스를 보시면 아시죠? 아도비는 점점 이렇게 캐시의 보유량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애뉴얼리로 봤을 때. 쿼털리로 봤을 때도 이렇게 좀 썼다가 다시 이제 캐시 양을 늘렸습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캐시 양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도비의 debt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만큼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아도비 EPS를 보시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요. 이게 검은색 부분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예측을 한 부분이고 EPS가 실제로 나온 이제 actual value입니다. earning per share라 가지고 한 주에서 벌어다 주는 그런 earning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요. 실제로 EPS 회사에서 계속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그런 에스티메이트를 계속 기록을 깨왔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깨왔죠. 최근에 2.45로 액츄얼이고 이제 2.3이라는 에스티메이트를 애널리스트들이 세웠고 실제로는 회사에서는 2.45로 훌륭하게 EPS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EPS는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EPS 에스티메이트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만 봐도 앞으로 계속 회사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를 통해서 얼마나 안정적인 회사인지 재무적으로 그리고 net income이나 revenue growth, profit margin을 봤을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2022년까지 아도베가 어떠한 이유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걸 보시면요. 아도베와 그리고 팽 주식들과의 성장률을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요. 아도베 같은 경우는 541.3%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강하게 성장률을 보여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입니다. 아마존 다음으로 2등을 하고 있고요. 다른 팽 주식들에 비해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베라는 회사의 성장률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 아도베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아도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아도베 다큐먼트 클라우드, 아도베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로 보이고요. 프리미어 프로라든가 러쉬 또는 이펙트와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무언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들이잖아요. 다큐먼트 클라우드를 보시면은 PDF나 실제로 어떤 문서를 편집하고 보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아도be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는 제가 직접 사용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Adobe Experience Cloud is a collection of integrated online market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보아하니 이제 온라인 마케팅 프로덕트이고 특정한 프로덕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아도베가 갖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감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많이 없다는 것이 아마존 아도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 아도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랑 다큐먼트 클라우드 쪽을 아도베 이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회사는 많이 없죠.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도베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와 같은 부분은 CRM이랑 약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쟁이 있을 거라고도 예상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아도비가 마케터 그리고 마젠토라는
이렇게 B2B 마케팅, 클라우드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경쟁사라고 하면 말이죠. 아도be, CRM, Now, Autodesk, Microsoft, Oracle 이렇게 여러 개의 경쟁사들이 있는데 여기 인더스트리를 보시면은 조금 다릅니다. 아도베가 위치하고 있는 이 인더스트리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로 CRM과 그리고 어로데스크와 이렇게 똑같은 인더스트리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비스나우랑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라클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도베의 경쟁사는 CRM과 어로데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아도베가 갖고 있는 이 시장의 마켓 오퍼니티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이죠.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와 아도베 다큐먼트 클라우드 같은 부분에서는 44조의 시장 규모를 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 부분은 이제 아도베가 거의 점 형태로 갖고 가기 때문에 44조는 이제 아도베가 그냥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여기 마켓 오퍼튜니티를 보시면은 84조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CRM과 어느 정도 경쟁을 하면서 갖고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도베 회사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만약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앞으로도 제가 좀 분석했으면 그런 회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란에 적어주시면 제가 바로 착수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만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See you again.